저는 방금 소개받은 언론 정보학과 한규석입니다. 저는 아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마스크를 거의 벗지 않는데 국회의원 방역이 잘 될 거라고 믿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일단 한국인의 미디어 정체성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금 이내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일반 유권자의 어떤 양극단화 정도에 대해서 학문적인 그런 논쟁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엘리트들이 양극단화되었다는 건 이내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전혀 논쟁의 어떤 여지가 없는데 일반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양극단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데 가령 미국의 피오리나 교수 같은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중도라고 칭하는 그 유권자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양극단화의 수준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과거보다 심화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사회적 가치 같은 그런 설문들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격차가 심화된 것을 보고 양극단화가 심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양극단화에 대한 논쟁이 최근에는 이제 양극단화의 성격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엔가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정책 선호에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차이가 커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상당히 약하지만 경쟁 정당에 대한 어떤 감정의 근거에서 보면 과거보다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양극단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정체성으로까지 발전해서 더 이상 어떤 정책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화된 그런 갈등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이엔가 교수가 미국에서 설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최근 결혼한 커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1973년에 약 54%가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결혼했던 걸로 나오지만 이 수치가 2010년에는 약 74%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나라 그런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단화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지난 201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모두 정치 성향이 다른 배우자와 살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약 15%가 채 되지 않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선호가 생활의 영역으로 전이되어서 사회 정체성화하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이 미디어 정체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즉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매우 양극단화되어 있고 이미 하나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발전한 단계로 보인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즉 더 이상 어떤 논조나 해당 매체가 지지하는 정책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과 진영 논리에 기반한 어떤 의미에서 좀 무조건적인 지지와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또 최근 1인 매체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가지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성 언론이 어떤 주도하던 미디어 시대에는 언론 내부에서 최소한의 어떤 게이트키핑 기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즉 팩트나 논조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로 결정되었다면 지금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런 게이트키핑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매우 극단적인 논리와 진영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런 현실 자체가 기성 언론의 어떤 그런 극단화가 이제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동아시아 연구원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서는 이런 미디어의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총 34개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묻는 설문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지상파 3곳, 그다음에 종합편성 채널 4곳, 그다음에 뉴스 전문 채널 2곳 등의 방송사하고 그다음에 부술 판매
3회 보수를 기준으로 10대 일간지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사에서는 특이하게도 이제 거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15개 유튜브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분석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매체들의 이름은 좀 민감한 관계로 발표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마다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가 계속되면서 아마 장기적으로 한국 유권자들의 미디어 정체성 내지는 미디어 지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거의 국내 유일의 조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신뢰도 설문에 대한 응답을 근거해서 여기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걸 적용해서 유사한 사람들이 더 신뢰하거나 덜 신뢰한다고 답한 언론사들끼리 묶는 그런 그 통계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문 참여자와 이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설문 참여자와 언론사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겹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한 축에 동시에 같은 축에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론사의 논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제 그 언론사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왼쪽부터 지상파하고 일부 종편 채널, 그 다음에 뉴스 전문 채널, 그 다음에 진보 성향의 일간지로 볼 수 있는 신문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와 보수 일간지, 그 다음에 일부 종편 채널의 순서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나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빨간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이제 전부 그 각 정당의 평균적인 지지자의 위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유튜브 채널과 3개 지상파, 그 다음에 2개 뉴스 전문 채널 모두가 평균적인 민주당 지지자보다 왼쪽에 위치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튜브 7, 1, 8, 9, 그 다음에 신문 1, 2, 3 등 18개 매체는 모두 평균적인 통합당 지지자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정당의 평균적인 지지자 사이에 존재하는 언론사는 34개 언론사 중에서 한 9개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거의 대다수의 언론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갈리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각 언론사를 그래서 심지어는 방송사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맨 왼쪽, 그러니까 유튜브 2 다음에 있는, 유튜브 2 다음에 있는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이 방송사 4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신문 중에서 이제 가장 진보적인 유권자의 신뢰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신문 4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보이고 있고, 또 평균적인 민주당 지지자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체 신뢰의 어떤 의미에서는 양극단화가 지지 정당의 양극단화보다도 더 클 정도로 유권자들이 서로 신뢰하는 매체가 많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결과는 34개 매체 중에서 양극단의 2개의 유튜브 매체가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가 매체의 속성상 상당히 그 극단적인 양쪽 유권자들에게 많이 어필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은 분석에 포함된 15개의 유튜브 매체 중에서 12개 매체가 평균적인 통합당 지지자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튜브가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 사이에서 어떤 무슨 대안적인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나 뭐 뉴스 전문 채널들이 어떤 정권 교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지배 구조를 가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반면에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은 상당수가 이제 유튜브 채널들에 끌리고 있는 것을 이제 기량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디어 정체성의 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잠깐 분석을 해보면 참여자들의 이 미디어 정체성 점수를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갈등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이념, 지역, 세대, 성별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대, 지지 정당,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즉 60대 이상일수록 미디어 정체성 점수가 올라가고 30, 40대는 미디어 정체성 점수가 낮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점수는 당연히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여성들은 점수가 오히려 여성일수록 미디어 정체성 점수가 왼쪽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특정 연령대의 여성 유권자를 제외하게 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보수적인 매체를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한국 정치의 갈등축에 따라서 양극단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 유권자의 미디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외국과는 좀 차별화되고 좀 특이한 점이 왼편에는 그 상당히 그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주로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반대축에는 유튜브 채널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이제 매우 특이한 그런 이제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이 그림은 이제 그 각 매체를 그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뺀 차이를 보면 가운데 선은 이제 0이기 때문에 신뢰와 불신뢰가 각 똑같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미디어 정체성 점수의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대충 어떤 현상인지 파악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이념 스펙트럼의 왼쪽에 위치하는 매체들에 대한 신뢰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뢰가 좀 낮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즉 이제 총선 민심에서도 나타났듯이 진보 매체들에 대한 평가가 훨씬 긍정적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즉 현재 지상파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우 신뢰하는 그런 진보적인 성향의 가진 다수 유권자가 상당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뉴스 전문 채널이 가장 높은 신뢰도,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지상파, 그 다음에 신문, 종편, 유튜브 순의 신뢰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진보 유권자 집중도가 강했던 유튜브 2만이 유일하게 신뢰가 불신뢰보다 높고요. 반면 신문 중에서도 또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된 신문 4만이 신뢰가 불신뢰보다 높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신문, 유튜브 방송사들은 대부분 신뢰보다 불신뢰가 높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미디어 신뢰의 양극단화가 정책 입장에서 차이에서 그럼 오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즉 어떤 각 언론사가 보도하는 정책들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어떤 언론사를 신뢰하느냐 아니냐 이걸 살펴본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미디어 정체성의 그 정책 선호가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았는데요. 이걸 위해서 이번 조사에 포함되었던 정책 이념 설문 12개의 앞서 말씀드린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을 똑같이 또 적용해서 미디어 정책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 참여자의 정책 선호의 축에서의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가 가장 컸고요. 0.536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간의 차이가 그 뒤를 이었고, 지역하고 이념 간 차이는 비슷한 정도로 그 정책 선언에서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매체의 어떤 선호, 신뢰하는 매체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두 매체인
유튜브 2와 유튜브 4 신뢰 장악한 차이도 지지 정당이라든지 지역 간 차이보다는 훨씬 작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진보와 보수 방송, 가장 진보적인 방송과 가장 보수적인 방송을 신뢰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도 매우 미미했고, 진보 신문과 보수 신문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매체에 대한 신뢰 자체는 매우 양극단화되어 있지만, 이 매체들을 신뢰한다고 밝힌 유권자들 사이에 실제 정책 선호에는 그 차이가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이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정책 선호를 점수를 아까 모델에 포함했던 한국 사회 갈등의 축들과 함께 넣고 미디어 정체성을 예측을 하게 되면 정책 선호가 미디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매체를 신뢰하는가는 정책 선호와는 거의 무관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매체에 대한 신뢰가 소위 사회 정체성화 되어서 마치 사회적인 어떤 정체성처럼 다분히 어떤 감정적인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